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딱 한 줄짜리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줄에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 그 아주 중요한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제목이 노년층 다빈도 질환과 만성질환 추이고요. 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년층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 순위를 정리한 표예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질병 이름 몇 개 나열한 순위표 같지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정밀한 일종의 스냅 사진 같은 겁니다. 아, 스냅 사진요? 네. 어떤 질병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지를 보면 그 시대 노년의 삶의 질이 어떤지 또 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지가 보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음. 개인의 건강 기록이 모여서 말 그대로 사회 전체의 건강 진단서가 되는 셈이죠. 사회 건강진단서라 와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순위표에 있는 병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숫자들이 담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의료 시스템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네.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생각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진단서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 그 1, 2, 3위가 있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부동의 3대장이죠. 바로 고혈압, 무릎 관절염, 그리고 등 통증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10년 내내 이 순위가 한 번도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다른 질병들은 막 순위 경쟁을 하는데 이 셋은 뭐랄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것처럼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고혈압은 사실 증상이 잘 안 느껴지는 조용한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나 등 통증은 매일매일 삶의 질을 갉아먹는 아주 직접적인 고통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질병들이 왜 항상 한 세트처럼 1, 2, 3위를 차지하는 걸까요? 전혀 다른 종류의 아픔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바로 그 다름 속에 이세 질환을 딱 꿰뚫는 공통점이 숨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이 병들이 모두 관리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관리요. 네, 감기처럼 며칠 앓고 약 먹으면 완치되는 그런 급성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아,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뭐랄까 동반자 같은 만성 질환이에요. 동반자요? 네, 이건 노년의 삶이 치료의 연속이 아니라 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매일 아침 혈압약 챙기고 날씨 꾸지면 무릎 주무르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허리 붙잡는 일상. 그게 바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병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다는 점이에요. 네. 고혈압은 당장 아프진 않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절염과 등 통증은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 활동, 즉 움직임을 방해하죠. 맞아요. 걷고, 계단 오르고, 손주 안아주고, 장 보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에 계속 제동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진 않더라도 행복감을 갉아먹는 주범인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통증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아프면 정말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질환에 들어가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수조 원대에 달해요. 수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부담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 이건 가장 명확한데요. 바로 노화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노화. 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연골은 닳고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은 약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이 부동의 3대 질환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몸으로 겪어낼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세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변치 않는 세계의 그림자. 이게 노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변치 않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10년 사이에 순위가 눈에 띄게 확 뛰어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 바로 치과 질환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다기보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치과 진료 데이터가 가장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이가 시리고 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랬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마치 내 남은 인생의 식사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식사 퀄리티에 대한 선언이라니 아주 멋진 해석인데요. 감사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씹는 즐거움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첫째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아, 잇몸병 같은 게 다른 병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심장병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상식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또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요. 입만 건강하면 되지가 아니라 입안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롱제비티를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 헬스팬에도 건강 수명. 그렇죠. 바로 그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가 이제는 그냥 아픈 이를 때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 치과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들도 전반적으로 순위가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고혈압 외에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다른 만성 질환들의 진료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요. 네. 한국 사회가 이제 본격적인 복합 만성 질환 관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공식 선언과도 같습니다. 복합 만성 질환 시대요. 그럼 이제는 한 사람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한 움큼씩 먹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개의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 병원들은 주로 폐렴이나 골절처럼 갑자기 생긴 급성 질환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제 병원의 역할이 아플 때 와서 치료받는 곳을 넘어서서 환자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는 건강 파트너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이 데이터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사실들이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들의 10년, 20년 뒤 미래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성적표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은 아주 명확해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좀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젊을 때부터 관리하자는 말은 너무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좀 더 날카롭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40대, 50대의 건강관리가 단순히 개인의 웰빙을 넘어서서요? 미래의 국가 의료비 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게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느끼는 약간의 무릎 통증, 뻐근한 허리 통증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노력이
20년 뒤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좌우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와, 나비 효과라니. 지금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 사회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훨씬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회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우리 의료 정책과 인프라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나침반이요? 예를 들어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만성 통증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네, 확인됐죠. 그렇다면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만성 통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아,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건강 파트너로서의 동네 의원 역할도 더 중요해지겠고요. 당연하죠.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굳이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상담받고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요. 네네. 또 노년층을 위한 구강검진이나 스케일링 지원을 늘려서 치과 문제 때문에 전신 건강이 악화되는 걸 미리 막아주는 것도 아주 현명한 투자가 될 거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게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미래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인데 중요한 건 이 통계를 보면서 아프다고 신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미래를 대비하는 나침반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지난 10년간의 노년층 건강 데이터를 통해서 변치 않는 3대 질환인 고혈압, 무릎관절염, 등 통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여다봤어요. 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즉 치과 질환과 만성 질환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도 함께 살펴봤고요. 맞습니다. 딱 한 줄의 숫자에서 시작해서 노년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네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건요, 전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렇죠. 공식 통계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병원에 가지 않거나 혹은 갈 수 없어서 혼자 참고 견디는 숨겨진 건강 문제들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 건 거대한 빙선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며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의 고통까지 더한다면 실제 노년의 건강지도는 지금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색일지도 몰라요. 이 공식 통계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 그게 우리 사회에 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